안녕하세요. 김소환 매일운동. 오늘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영상도 촬영하고 또 늘 혼자 촬영하다가 휴가차 울산 내려왔다가 유튜브로 이제 활동하고 있는 덩어리 갓대. 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굉장히 아프리카 때부터 해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내추럴 바디빌딩으로 이렇게 계속 몸을 만들면서 학창 시절에 역도 베이스로 이렇게 운동을 굉장히 오래 한 친구죠. 근데 제가 여기 온 이유는 뭐냐면 이제 너무 열심히 하고 있고 몸이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만 더 열심히 하고 그 방법을 찾으면 좀 더 좋은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고 내추럴로 더 좋은 몸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언을 해주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온 거죠. 일단 오늘 저희 채널에 처음 나오셨는데 네. 인사해 주시고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덩어리 갓대라는 이제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덩어리 갓대라는 유튜버고요. 이제 너무 이제 솔직히 지금 엄청 떨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형님에게 이제 운동을 이렇게 배우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솔직히 좀 떨리고 이제 좀 평소에 이제 되게 팬이었거든요. 형님, 네, 굉장히 팬이었고 그런데 이제 또 형님께서 이렇게 또 PK 또 촬영을 먼저 하자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너무 또 감사드리고 고맙죠. 그래서 또 이제 김성환 채널에 이제 저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너무 영광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사실 어떤 컨텐츠이긴 한데 저도 이제 아는 동생이 뭐 하는 사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편하게 두 사람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어떤 점이 제가 봤을 때 좀 고치면 좋을지 이런저런 것들을 대화를 하면서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되겠지?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대한 보디빌딩 협회 종목을 뛴다면 세계 대회 같은 경우는 클래식 게임즈가 되고 아니면 한국에서는 클래식 보디빌딩이 될 것 같은데 클래식 보디빌딩에 대해서 관심도 가졌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솔직히 꿈은 체급이었는데 이제 체급을 너무 이제 벽이 높다 보니까 이제 지금 눈을 돌린 게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클래식 보디빌딩이나 클래식 피지크 이제 쪽으로 이제 눈을 좀 살짝 돌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컨디셔닝이나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제 기준에서 좀 많이 뺐다고 생각했는데도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렇지. 네. 마지막에 내가 봤을 때는 약간 네. 몸이 좀 한꺼번에 벗겨지는 감이 네. 없이 그냥 꺼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그 인스타나 이렇게 사진이 너무 많이 흘려져요. 네네. 흘려주는 걸 봤을 때 전체적인 균형미도 되게 좋고 네. 딱히 뭐 흠잡을 데가 없어 보였어요. 운동 자세도 전에 그 강경원 형님 유튜브 영상을 봤었는데 네. 자세도 괜찮고 한데 막판에 이렇게 딱 밀어내는 느낌이 딱 네. 커팅이 되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거는 내가 봤을 때는 어떤 뭐라 해야 되지? 식이 조절의 어떤 노하우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운동적으로는 그냥 내 생각에는 개인적인 생각에는 내가 어릴 때 LH 네. LH도 어떻게 보면 바디빌딩보다 더 큰 과부하를 갖는 그런 속도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때가 지금이 그때보다 어떻게 보면 스트렝스는 더 안 강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때가 훨씬 더 스트레스가 강하죠. 그때 스트렝스가 강하고 지금은 스트렝스 훈련도 하지 않은 분들로 바디빌딩이라는 데를 준비하면 결국에는 체중이 계속 떨어지고 탄수화물을 제한하면서 고립 위주로 운동을 하고 과부하가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근데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 엘리트 체육을 했던 과거에 엘리트 체육을 했던 사람들의 장점은 어느 선 위치까지는 금방 올라가는데 생각보다 이 정체기가 오히려
예를 들어서 뭐 마라톤을 했던 분이 바디빌딩을 하면은 네. 그냥 바디빌딩 선수처럼 이제 파워워킹에서는 이 심박수가 안 올라가니까 아. 뛰어야 돼. 그런 약간 그렇죠. 변수가 있는 거지. 네. 그래서 내가 이제 너 운동하는 거 보니까 역도에서 바디빌딩을 넣으면서 완벽하게 고립으로 넘어왔더라고. 네. 근데 내가 이제 아쉬운 거는 이게 결국에는 그렇다고 뭐 역도를 하거나 스트렝스를 한다기보다는 여기서 이제 어떤 강도를 찾아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이제 중량감이 있던가 아니면은 고립을 할 때 조금 더 강도 높게 한다거나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분할을 며칠 분할하고 저는 지금 현재로 분할 하고 있어요. 가슴, 어깨, 등, 하체, 팔 이런 식으로 해서 팔도 따로 빼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5분할은 좋은데 네. 거기서 중량 많이 다루는 편이야? 아니면 그냥 좀 컨트롤 가능한 중량만 하는 편이야? 웬만하면 컨트롤을 좀 가능한 중량으로만 해요. 그러니까 중량을 제가 이제 적정선이 저도 제 몸을 아니까 예를 들어서 벤치프레스를 따지다 보면은 이제 80에서 100 사이가 제가 컨트롤이 가능한 중량이거든요. 그 이상은 들 수는 있는데 이제 다른 근육을 너무 당겨서 쓰는 느낌이 너무 싫어서 웬만하면 중량을 잘 안 다루려고 하는데 요새는 조금 바뀐 게 그래도 중량을 조금 다뤄야 된다는 주의가 많이 좀 생각이 많이 자리 잡아서 조금씩은 다루려고 노력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질문이 대회 준비를 하면은 네. 분할은 좀 3분할이나 4분할 혹은 2분할까지 줄어들 수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는 어떻게 줄어들까? 제가 재작년까지는 4분할까지 4분할에서 이제 정말 줄이면 3분할까지 했었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면 이제 이게 작년까지는 그러니까 1년 전까지는 이제 ICM 준비했을 때는 딱 그냥 5분할로만 계속 밀어붙였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최대한 운동 그거를 이제 끌어낸다는 생각으로 하고 강도를 끌어낸다는 느낌으로 네. 이렇게 5분할 했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 방법도 조금 바꾸고 싶기는 하더라고요. 혹시 이제 조언도 듣고 해서 이제 좀 바꾸고 싶긴 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과거에 어떤 벨트 체육을 했던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5분할을 할 거면 네. 조금 메인 운동은 약간 스트렝스 훈련에 가까운 운동을 해야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몸이 반응을 할 것 같아. 근데 지금 스타일이 오히려 네. 또 다시 보디빌딩을 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네. 여기에 또 몸이 또 적응을 해 있잖아. 네. 그렇다 보면은 차라리 이 지금의 강도를 한 4분할이나 만약에 회복만 잘 돼주면 3분할까지 네. 당기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좀 내추럴 바디빌딩은 과부하 도 주기적으로 들어와야 되고 네. 약간 펌핑 위주의 운동이라고 하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이제 좀 고립스러운 운동이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두 개 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은 이제 4분할이면 4분할, 5분할이면 5분할 이 한 사이클 안에 다 넣을 수도 있고 네. 이게 아니라 그냥 한 달을 나눠서 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그냥 듣기로는 네. 분할법을 4분할로 일단 바꾸는 게 네. 오히려 좋지 않을까. 근데 그래서 궁금한 게 이제 아까 전에 뭐 3분할로 다이어트를 했을 때도 있다고 했고 5분할로 했다고 했을 때도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5분할을 하다가 3분할로 바꿨을 때 네. 이런 컨디션이나 이런 건 좀 어땠어? 제가 운동을 이제 매일매일 운동을 하다 보니까 주 7일 운동해요. 그러니까 맨날 하는 맨날 하거든요. 그게 변수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 번을 줄이고 싶은데 그 한 번을 못 줄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제 욕심에. 그래서 이것도 제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3분 했을 때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하체를 그런 막- 3분할 힘들지. 네, 막 2번씩 돌리니까 일주일에 그 하체를 할 때도 막 욕심이 있으니까 막 한 7, 8가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당연히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와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그럼 내가 다시 머리 정리를 해서 휴식이 없다면 네. 5분할도 괜찮아. 5분할도 괜찮을 것 같고 예를 들어 하체 하면은 막 7, 8가지만 한다고 했잖아. 네. 그 가지수만 이렇게 좀 압축해서 할 수 있으면 네. 좋을 것 같네. 그럼 운동을 하루에 한 타임 하는 거예요.
네, 하루에 무조건 한 번만. 유산소까지 합쳐가지고 무조건 하루에 한 번만. 2번씩 해봤는데 강도가 안 나더라고요. 막 등 운동 해보고 등 운동만 한 7개까지 하고 그 다음에 하체 운동을 그렇게 또 하려니까 이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5분 할로 매일 운동을 하고 내가 생각했을 때는 기본 지금 그래도 중량을 좀 다루려고 한다고 하니까 네. 중량 다루고 뒤에 이제 보조 운동이나 약간 펌핑 위주의 운동을 조금 압축을 해서 세트를 좀 줄여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내가 선호하는 운동 시간은 추천을 하는 운동 시간은 네. 60분에서 90분 사이거든. 아. 90분은 안 넘기는 게 좋은 것 같아. 안 하면 매일 운동을 한다. 아. 만약에 중간에 휴식이 끼어 있고 한다면 네. 뭐 예를 들어 이틀하고 하루 쉬고 이러면 네. 2시간도 해도 돼. 근데 매일 운동을 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최대가 90분이 아닌가 싶고 그럼 그 안에서 이제 세트를 좀 조정을 해야겠지. 네. 그리고 이제 영양적으로 네. 이제 운동을 할 때 뭐랄까 밀어내는 느낌을 네. 받을 수 있게끔 네. 펌핑을 유도할 수 있게끔 좀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이제 영상이나 이런 거 봤을 때 근육 이런 스킨 톤이나 이런 상태를 봤을 때는 네. 이렇게 팡팡한 느낌이 안 들었어. 아. 근데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건 내추럴도 팡팡하게 밀어내는 느낌 받을 수 있게끔 네. 오히려 더 신경 써야 돼 오히려. 그래서 이제 운동을 예를 들어서 운동 오전에 안 해요, 저녁에. 저는 이제 항상 대부분 점심 때 지금 그래서 이제 운동 전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 전까지의 네. 그 식사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일단 아침부터 탄수화물 로딩이 되어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염분이 다 로딩이 되어 있어야 되고 단백질은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염분하고 탄수화물이 충분히 들어가 있으면 수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수분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운동 한 시간 전에 물을 한 1리터 마셔놔야 돼. 마셔놓고 그 전에 에너지 로딩이 돼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한 30분 전에 이제 부스터 같은 거 있잖아. 네. 부스터 어떤 거? 저는 대부분 로익스나 키릿 지금 제품 먹고 있어요. 그 카페인도 좀 내가 생각했을 때는 좀 많이 넣어요. 아, 카페인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하루 중에 다른 시간대 카페인 좀 줄이더라도 네. 지금 먹는 것보다 좀 한 20, 30% 좀 더 늘리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약간 혈당을 좀 올려줄 수 있는 당류, 이제 뭐 전해질이나 이런 당이 섞여 있는 그런 음료를 직전이나 아니면은 중간에 넣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근데 비시즌에 영양 상태가 좋다면 안 넣어도 되겠는데 네. 그래서 이제 이 말은 뭐냐면은 수분과 에너지를 꽉 채워놓은 상태에서 카페인으로 탁 각성해서 하루 중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렇죠. 제일 중요한 시간이죠. 이때 항상 좋은 컨디션. 나는 항상 좋은 컨디션. 그래서 운동하면서 컨디션을 올리는 게 아니에요. 네. 항상 좋은 컨디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잠도 잘 자야 되고 하루 중에 좀 이렇게 생활 관리가 잘 돼야 되고 그게 무조건 갖춰진 상태에서 난 운동을 좀 하려고 많이 했거든. 그러면 이제 그 상태에서 운동을 딱 시작하면 웜업을 하고 이제 본 세트에 딱 들어가면 본 세트 한 세트만 해도 바로 펌핑이 탁 올라와. 왜냐면 이미 수분하고 이런 게 다 로딩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운동하면서 이제 강도를 계속 이제 유지하거나 올려가는 거지.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중량 위주의 운동, 뒤에는 펌핑 위주의 운동이 되니까 이 펌핑이 쭉 올라가거든. 그럼 완전히 피크 딱 찍었을 때 운동 딱 끝내버려요. 그 시간이 내가 봤을 때는 60분에서 한 70분. 정말 컨디션 좋은 날은 90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내 영양 상태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해봐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하냐면은 결국에는 바디빌딩은 근육 세퍼레이션이 잘 나와야 되고 이 근육 무리별로 이 볼륨이 좋아야 돼요. 이 볼륨이 좋기 위해서는 이 근육 안에 수분과 탄수화물을 쫙 고갈도 시켰다가 쫙 채웠다가 이런 반복을 많이 하면서 쉽게 말해서 이런 신축성이나 이 통이 퍼진다고 할까. 그래서 이제 뭐 FS7인가? 약간 그 한일 엠보드가 하는 그런 운동도
그냥 펌핑을 극대화시켜서 뭐 근막을 밀어낸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그런 것보다 기본적으로 펌핑이라든지 이게 많이 올라오게끔 만들어서 영양 상태를 만들어서 운동할 때 이 원래 내가 얻는 펌핑보다 더 얻을 수 있다면 이게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더 확보를 한다고 할까.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내추럴 보디빌딩에서도 엄청 그 운동 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컨디션 관리를 엄청 잘해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 시간은 운동이 엄청 잘 돼야 돼. 그렇죠, 맞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걸 얘기를 들으니까 좀 머리 딱 맞아요. 왜냐면 제가 이제 항상 운동을 할 때 요새 드는 생각은 솔직히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님 얘기했듯이 항상 영양 상태나 이런 것도 신경을 써서 잘 먹고 이제 수분 상태라든지 이런 거 체크를 해서 좀 많이 일단은 수분을 먹고 했지만 이게 운동을 못 쉬어서 그런지 영양 상태가 제가 많이 신경을 못 써서 그런지 컨디션이 많이 좋진 않았어요. 운동을 했을 때. 그러니까 좀 피곤하고 좀 무기력한 적도 없지 않아 있고요. 그건 쉬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생각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놔야 되는데 이제 예선 사고 같았으면 이게 이제 내추럴 보디빌딩 그냥 무조건 해야 돼. 그냥 어떻게든 그냥 시간 날 때 계속 해야 돼. 그리고 운동 시간이 저는 형님 이제 얘기할 때 맥시멈이 90분이라 했잖아요. 최대가 90분. 근데 저는 이제 거의 한 2시간 웨이트를 해버리니까. 근데 막 가지수도 엄청 많고 정점을 찍었을 때 더 막 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 좀 몸이 늘어지는 현상까지 오긴 하거든요. 근데 좀 솔직히 고쳐야 되는 부분인 걸 알면서도 그게 좀 쉽게 잘 안 되더라고요. 놓기가 힘들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해온 부분은 사실 틀린 게 아니지. 이제 옛날부터 나도 옛날에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 이제 알고 있다기보다 헷갈렸던 게 내추럴은 운동을 많이 해야 되냐 적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어. 그래서 이제 나는 그때 그걸 한 2008년도에 뭐 이제 외국 그 내추럴 잡지들 이렇게 보면은 많이 하지 말라고 나왔어. 근데 그때는 인터넷상에서 뭐라고 했냐면 많이 하라고 나왔어. 왜냐하면 약간 태릉 선수촌을 예를 들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해서 혼란스럽잖아. 그렇죠. 그러던 와중에 이제 학생부 애들 운동을 하는 거 보니까 학생부 애들은 오전 오후로 좀 운동 볼륨이 상당히 많거든. 네. 근데 많이 시키면 많이 좋아지더라고. 그런 걸 보고 일단 많이 해야 되는구나 하고 많이 하니까 좋아지더라고. 네. 근데 그게 결국에는 한계 지점에 부딪히고 다시 줄여야 될 시기가 오더라고. 그러니까 너가 이제 운동량을 늘려야 될 시기로 효과를 많이 받고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좀 정체기 왔다면은 다시 운동량을 줄이고 좀 하루 생활 패턴을 더 음식 관리나 이런 걸 더 잘해서 좀 뭐 집중도 있게 운동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운동 분할법 그리고 식이 조절에 대한 운동 전에 어떤 식이 조절 이렇게 좀 검토를 했는데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바꿨으면 생각을 하는 게 내가 봤을 때는 시합 막바지에 컨디션 조절하고 계획을 하는 그 계획이 썩 잘 맞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컨디셔닝이 안 나오는 그래서 내 추측으로는 일단은 거의 3주에서 2주 전부터는 그냥 강도를 다 낮추는 게 나은 거예요. 운동 낮추고 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볼륨을 높이고 그때는 오전 오후 운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다이어트를 해보면 체지방이 이렇게 10%, 8%, 6% 이렇게 내려가잖아. 내려가다 보면 몸에서 딱 거부 반응이 생기는 퍼센트가 있어. 나는 그렇더라고. 그러면 그 체지방률이 딱 걸리면 개인적으로 거기서 2, 3kg를 끌어내는 게 다 나오거든. 근데 그 2, 3kg는 변화를 줘야 돼. 뭐 무슨 변화를 줘야 되냐면 일단은 더 커팅이 되게끔 더 소비하고 덜 먹는 변화를 줘야겠지. 근데 그 막바지에 뭐 이렇게 스트렝스를 이렇게 발휘를 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는 약간 너무 무거운 무게를 다루지 않고 무거운 무게를
오전 오후 막 다루려고 하면 신경이 피곤해서 그냥 볼륨만 그냥 높이는 거예요. 짜는 느낌의 운동이야. 그게 내가 봤을 때는 한 2, 3주 정도 들어가면 그리고 펌핑 감이나 이런 게 그건 다 살아있으면서 근매수도 그런 데로 유지가 될 거거든요. 과부하가 한 2, 3주 안 들어온다고 몸이 훅 빠지진 않아. 왜냐하면 다른 방식으로 다시 자극이 역신을 넘겨버리기 때문에 또 새로운 변화가 생긴다. 그때는 최대한 컨디션 조절 관리가 중요한 거고 하루 전체 운동량은 그 전보다 한 30%에서 50%더 높여요. 그러면 이제 3분의 1은 이렇게 돌아가면 되지 보통.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유산소 운동량 그때 조금 높이고 그리고 이제 그때 식이 조절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할 수 있고. 왜냐하면 가서 이렇게 운동을 사실은 해봐서 알겠지만 길게 하는 것도 힘들지만 오늘 가서 스쿼트 들어야지 하면 이게 사실 더 스트레스거든. 맞아. 진짜 맞아. 오늘 그냥 가서 뭐 스쿼트 빼고 머신으로 뭐 한 2시간 해야지 이건 부담이 없어. 맞아. 진짜. 근데 내가 오늘 스쿼트 몇 킬로 들어야지 이거는 진짜 너무 힘들거든. 심적으로 부담이 엄청 크죠. 근데 그걸 차라리 한 2, 3주 전에 내려놓고 볼륨으로 운동을 전환을 하면 음식을 줄일 수가 있어. 음식을 이제 그러니까 스쿼트 들려고 하면 자꾸 먹게 된다. 이거 불안하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그렇고 또 그로 인해서 신경도 계속 피곤한 상태가 되고. 그래서 내 생각에는 막바지까지 5분할을 고수하는 방법은 그거는 내가 봤을 때 프로 쪽에 있어요. 예전에 로니 콜먼이 시합 막바지에 자기는 이제 다이어트가 이제 더 힘들어질 때쯤에 더 단백질을 많이 먹고 더 무겁게 밀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로니 콜먼이지. 우리는 그렇게 하죠. 나는 프로니까 나는 이제 그렇게 이제 하려면 할 수 있지만은 내 출연 될 때 그렇게 한다. 내가 생각했어. 그냥 거기 맞춰 가야 돼. 맞춰 가야 되고.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한 내 몸에서 딱 싫어하는 그 체지방률로 딱 잡히면 그때부터는 몸의 항상성에서 계속 잡으려고 한다. 지방도 잡고 근육도 잡고. 그러니까는 체중이 어쩌저쩌 해서 빠지는데 그 빈자리를 수분으로 채우니까 몸이 수분만 차 있는 느낌이 드는 거야. 순환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때는 너무 피곤한 운동을 빼고 볼륨을 높이고 그리고 그 이외의 시간에 최대한 안정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야 이제 그런 부교감 신경계 이런 게 활성화돼서 계속 수분이 배출이 되거든요. 그래야 지방도 빠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시합 2, 3주를 놔두면 시체처럼 있어요. 운동하고는 그냥 멍한 느낌 있고. 근데 좀 그렇게 되잖아, 그렇잖아. 그렇게 돼요. 진짜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 막바지 가면.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하고 또 수분 조절을 며칠. 제가 이제 수분 조절 같은 경우에는 길어도 3일에서 이틀 안에 그러니까 완전히 끊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12시간 그래서 뭐 많게는 15시간 그냥 절수라고 하죠. 단수가 아니고. 그래서 나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 수분을 끊으면 안 돼. 내추럴이면 내추럴수록 수분을 이렇게 줄여나가면서 예를 들어서 너가 한 78kg의 대회 일주일 전에 체중을 맞췄잖아. 78kg의 아침에 공복에 몸을 보면 이제 보는 눈이 있으니까 1kg 더 빼면 되겠다, 아니 2kg 더 빼면 되겠다, 그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사실 물을 끊지 않고 줄여만 나가도 그 상태에 떨어지거든. 그러면 디데이에 그 체중을 맞추기 위해서만 계획을 해서 물을 전체적으로 줄이면 되고 물은 하루 중에 균통하게 계속 들어와요. 들어와야 수분이 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대사가 이루어져야지 근육 위축이 안 되고 피하에도 수분이 너무 차지 않게 돼요. 그러면서 뭐 염분을 좀 먹던 상황이면은 그것만 좀 줄이면 착 붙는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물을 많이 안 뺐잖아. 그러면은 근육 손실도 없고 사실은 시작 당일날 많이 올릴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전국 체전 선수분들이 한 5kg씩만 빼잖아. 그렇게 될 경우는 리바운딩을 해야 돼. 한 3kg 정도는. 그래야 몸이 다시 다 살아나.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크게 경험이 없고 좀 어렵게 느껴진다면 최대한 수분 조절하지 않아요. 그냥 차라리 염분만 많이 먹다가 딱 끊는 식으로 해서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지. 그렇게 해서 오히려 대회 당일날 끊고 있어야 돼. 대회 당일날. 그러니까는 경험이 있을 거야.
물을 끊어본 적도 있을 거 아니야. 네, 끊어요. 그럼 하루 전날 물을 딱 끊었어. 네. 오후에 몸 엄청 좋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몸이 보면 대회 때 몸에 피크가 나와야 되는데 과수분하다가 피크 나오는 사람도 있고 네. 그냥 물을 하루 끊었는데 내일 대회인데 오늘 나오는 사람이 있단 네. 말이야. 근데 보통은 그래서 안 끊고 가다가 당일날 그냥 네. 어떻게 보면 그 전날 저녁 것도 안 먹는 거지. 네. 네. 그게 제일 좀 안전하달까 그런 느낌입니다. 나도 뭐 종시전 할 때는 몇 킬로씩 이렇게 일주일 동안 빼고 했지. 근데 항상 나도 리바운딩을 했거든. 물이나 음식을 한 3kg에서 3.5kg씩 먹고 이렇게 올라갔지. 그래서 이제 남들보다 좀 몸집을 키워 올라가면 했는데 네. 그건 이제 체급전에서 전략상 더 좋은 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 그런 체급에 대한 제한이 없다면은 가장 좋은 컨디션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한번 잘 고민을 해서 마지막 조절을 하면 좋지 않을까. 작년에 대회 때는 이제 물을 딱 끊고 나갔는데 이제 클래식 보디빌딩을 뛰었거든요. 이스트로산에서. 그때는 몸이 하나도 안 갈라지더라고요. 다리는 그냥 하나도 안 갈라졌는데 이제 그 뒤 종목에 피지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성질이 나니까 이제 막 이러고 물을 막 퍼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올라갔다 오자라는 생각을 했는데 물을 한 1리터를 먹고 나서 올라가니까 몸이 확 트이는 거예요. 맞아요. 네, 좀 그런 이게 좀 그러니까 많이 물을 빼면 네. 넣는 게 맞는 거예요. 안 넣으면은 수분만 차 있고 컨디션이 안 좋아. 최대한 물을 계속 가져가야 돼요. 당일만 좀 끊고 그게 제일 좋고. 근데 그건 진짜 어려워. 그거는 나도 회원들한테 지도할 때 가이드라인은 제시하는데 이렇게 100% 탁탁 잡아주기는 어렵더라고. 쉽지 않지. 자기 컨디션이나 체질이나 이런 것도 좀 다르다 보니까 수분이 빨리 찼다가 빨리 빠진 사람이 있고 막 수분이 좀 안 차는 사람이 있고 각양각색이더라고요. 네. 아 그리고 다리가 안 갈라진다고 했었죠. 네, 다리가 잘 안 갈라요. 그러니까 또 이제 작년에 ICN 5월달 대회를 뛸 때는 이제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는 이제 또 아니, 무대에 올라갔을 때는 또 이제 안 갈라진다고 또 시상할 때는 또 이제 이렇게 좀 몸이 좀 이상한가.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생각도 했어요. 그런 생각도 하는 게 내가 진짜 다리 운동을 못하는구나. 좀 그런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이제 역도하던 방식이 남아있으니까 이제 저도 모르게 자꾸 마지막 그 밀어낼 때 운동을 할 때 자꾸 탁탁탁 친대요. 그러니까 그건 저는 못 느끼는데 이제 그렇다고 힙 드라이브 같은 거 쓰는 거예요. 네, 저도 모르게 그걸 쓴대요. 역도 했을 때 버릇이 자꾸 나온다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게 기능적으로는 되게 좋은 거거든요. 네. 그게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좀 고민이긴 해요. 그게. 그러면 그 다리를 가르게 하기 위해서 네. 되게 좀 옛날부터 선수들이 많이 하던 방식인데 유산소 운동을 뭐 스태퍼를 단다든지 뭐 자전거를 단다든지 그런 노력을 혹시 했었나요? 이게 딱 시즌 딱 들어가면 런닝을 안 해요. 무조건 사이클이나 스태퍼를 부하를 엄청 높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다리에 수분이 잘 찬다. 이제 그래서 컨디션이 조금만 죽어도 너 다리는 안 나올 거다. 이렇게 주변에 형들이 얘기를 많이 해줘가지고 오전에는 뭐 짝짝 갈라지다가 이제 막상 오후 때 되면은 다리가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상체랑 너무 차이요. 그거는 내가 그러면은 지금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확실하게 내가 얘기해 줄 수 있는 거는 나도 다리가 원래 좀 그랬거든. 스태퍼나 자전거 다리 운동, 다리를 쓰는 유산소 운동을 다리 하는 날이 많아요. 그리고 그 외에는 절대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하체를 너무 계속 못 살게 보면 수분을 계속 잡고 있어요. 근데 이제 빼기는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수분이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제 그 하체를 하는 날 네. 쉽게 말해서 몰빵하는 거거든요. 네. 하체를 하고 뭐 스태퍼라든지 자전거를 하고 그 이외의 날은 무조건 걷기. 런닝을. 걷기. 만약에 해도 뭐 정말 강도나는 자전거 정도인데 걷기가 낫지. 그것만 아마 바꿔도 내가 생각해 훨씬 나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하체 전면 운동량을 우리 약간 줄이고. 그러니까 너무 못 살게 보면 얘네들이 네. 힘드니까 수분을 잡고 이렇게 딱 쉬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그것만 바꿔도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또 너 뭐냐 그때 영상 보니까는 스피닝 수업도 하더라고. 네. 피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지. 같이 피로 관리를 잘 해야 되고 그런 걸 미루고 봤을 때는 내가 생각했을 때는 하체 그 운동을 짧고 굵게 끝내거나 네. 스피닝 수업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네, 그렇죠. 아니면은 빈도수를 오히려 하체를 줄이자. 줄이거나. 예를 들어서 5분 안에서는 줄일 필요가 없겠지만 네. 4분 안이나 3분 안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하체는 조금 더 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할 때 확실하게 하고 네. 좀 그 외에는 회복이 좀 돼서 내가 다시 하체를 할 때는 다리가 좀 이렇게 컨디션이 좋고 가장 중요한 척도는 내가 오늘 하체를 하면 하체 하는 날 아침에 하체가 제일 잘 갈라져 있어요. 하체 하는 날 아침에 수분이 다 빠져 있어요. 같이 하는 날 아침에. 하체 하는 날 아침에 쫙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 운동하면서 붙지. 네. 한 2, 3일 두고 있고 네. 그리고 운동할 때쯤 되면은 다시 쫙 붙어 있고 그게 반복이에요. 아니면 계속 좀 다리가 안 빠져. 네, 좀 그 다리가 항상 부어 있는 느낌이 들긴 들어요. 힘들어서 그래요. 하체 빡세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열심히 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좀 이제 강박이 있어서 무조건 쳐야 되는 그 운동의 가지수라든지 개수라든지 그런 게 세트 수라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무조건 다 해야지 그게 좀 있는데 좀 그런 걸 많이 좀 내려놔야 되기는 할 것 같네요. 들어보니까. 그리고 저는 무조건 사이클을 부하 엄청 높게 타거든요. 네. 스태퍼가 있으면 스태퍼도 부하를 가장 높게 타고. 그러니까 이제 다리가 항상 부어 있어요. 붙게끔 만들었구만. 그렇네요. 그것만 조정하면 좋아지지 않을까. 네. 오늘 이제 네. 되게 긴 얘기를 나눈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내가 이제 인스타나 이런 유튜브를 봤을 때 고향 동생으로서 조금만 더 하면 네. 내가 그냥 생각했을 땐 그때 아이유 광고 때도 얘기했지만 네. 전국체전에 나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질이 있는데 좀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도움을 좀 주고 싶었고 또, 내가 봤을 때는 또 기본기도 좋고 네. 배우고자 하는 의욕도 상당해서 진짜 그렇게 잘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내 이런 조언들이 네. 도움이 사실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엄청나죠. 엄청나죠. 어쨌든 이 시간 이후에라도 대회 준비할 때 좀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 컨디션 좀 도와주겠고요. 그러면 저 대회 준비할 때나 이럴 때 그냥 서슴없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또 이렇게 너무 또 귀한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저를 이렇게 또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하여튼 뭐 제가 이번에 이 영상을 좀 찍게 된 계기는 또 이 동생을 좀 좋아하고 또 도움을 주고 싶은 그런 계기도 있고 또 이제 여러분들 요즘에는 또 이제 내추럴적인 그런 운동법이나 그런 시합 준비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렇게 조언을 주는 이런 영상들이 많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되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오늘 뭐 얘기로 이렇게 한번 나눠봤고요. 운동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재밌게 보셨다면 김성환 TV 좋아요, 구독, 덩어리 갓대입니다.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